안녕하세요. 성경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5월 18일에 응시한 캘리포니아 부동산 에이전트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특별히 관련 부동산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분야의 프랙티스를 공부하고 앞으로 더욱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캘리포니아 부동산 에이전트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인중개사라는 통일된 명칭이 있는 것과는 다르게 미국은 각 주마다 사용하는 용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관계로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부동산 자격증의 공식 명칭은 salesperson과 broker,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salesperson을 agent라고도 부르는 편입니다. 두 자격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독립적으로 부동산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부동산 브로커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브로커의 관리 및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하고요. 반면 브로커들은 다른 브로커에게 고용돼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이 부동산 회사를 설립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으며 한 명 이상의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최소 2년 정도 에이전트로 실무 경험을 쌓으면 브로커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본인이 직접 부동산 회사를 개업할 계획이 없다면 굳이 브로커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에이전트 자격으로서만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브로커가 되는 순간 일단 캘리포니아 부동산 관리부, 캘리포니아 디파트먼트 오브 리얼 에스테이트에 납부해야 하는 자격증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고 에이전트에 비해 훨씬 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인데요. 또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가 리얼터가 있습니다. 이 리얼터는 별도의 자격증은 아니고 미국 최대 협회 중 하나인 미국 부동산협회 NAR의 회원으로 등록된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리얼터로 등록된 자들은 엄격한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부동산학과를 전공으로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업계에서 이미 수년간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세일즈퍼슨 자격부터 취득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요건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이면 되고요. 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학 학부 수준의 부동산 관련 선수 과목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수많은 교육 사이트들을 통해서 선수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대학에서 8과목 이상의 부동산 관련 과목을 이수한 응시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선수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고도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위 응시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는 Exam Application RE400A를 작성하거나 시험 응시와 동시에 합격 시 자격증 등록까지 동시에 진행하도록 신청하는 Combined Application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험 응시료, 자격증 등록까지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증 등록비도 포함하여 체크를 동봉하면 되고 선수 과목의 이수를 완료하였거나 선수 과목의 이수를 면제받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같이 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응시 서류를 제출한 후 약 6주에서 8주 사이에 시험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이메일 등으로 통지가 오게 되고 만약 시험 응시 원서에 DRE가 자동으로 시험 날짜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응시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이나 전화로 시험 장소와 시험 날짜를 신청하여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장소가 캘리포니아 내에 5곳, LA 카운티, 프레스노, 오클랜드, 세크라멘토, 샌디에고밖에 없는 데다 특히 남가주 지역에서 가깝게 갈 수 있는 LA나 샌디에고는 거의 항상 만석이라 시험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 시험이 등록된 이후 약 한 달간 시험 장소와 날짜를 잡기 위해 계속 온라인으로 확인했었는데 가장 가까운 LA 시험장은 단 한 번도 공석이 발생하지 않고 샌디에고 시험장만 아주 운 좋게 2달 뒤에 자리가 몇 석 남아 있어서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등록된 이후로도 실제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날짜까지는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시험을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일즈펄슨 시험의 과목은 크게 다음에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대리인으로서 의뢰인들에게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fiduciary duty, 선관주의 의무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부동산 물권법과 계약법 문제들은 변호사 시험을 치른 입장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시험 시간은 총 3시간, 문제는 총 150문제이며 이 중 70% 이상을 맞춰야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중간에 잠깐 타이머를 퍼즈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거나 할 수 있는 점 등이 좋았고 3시간보다 일찍 시험을 끝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로 1시간 20분 정도 만에 시험을 마쳤고 시험장을 나오면서 카운터에서 바로 직원을 통해 합격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합격자에게는 성적이 공개되지는 않고 불합격자에게만 본인의 성적이 공개됩니다. 2019-20 회계연도의 세일즈퍼슨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 수는 총 41,249명이었고 이 중 17,396명이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합격률은 약 42% 수준으로 과거의 5년 기록, 평균적으로는 45에서 50% 수준을 기록하는데 과거의 기록보다는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다시피 지난 5년간 최소 2년 이상의 부동산 관련 실무 경험이 있거나 4년제 부동산 관련 학위 소지자는 브로커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일즈펄슨으로서의 충분한 실무 경험을 쌓기도 전에 브로커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은 조언을 합니다. 브로커 시험 과목은 세일즈펄슨 시험과 동일하며 출제 비중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단 시험 시간은 총 4시간, 문제는 총 200문제이고 합격 점수도 세일즈펄슨보다 높은 75%입니다. 두 시험의 응시와 자격증 등록비는 다음과 같고요. 세일즈펄슨 자격증의 경우에는 자격증 등록까지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현재 2021년 기준 응시료 60불, 자격증 등록비 245불, 핑거프린트 비용 49불, 토탈 354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브로커 자격증의 경우에는 응시료 95불, 자격증 등록비 300불, 핑거프린트 비용 49불까지 해서 토탈 약 444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